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이에요. 미스터 마켓 시장을 이기는 전략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 마무리입니다. 좀 전에 이윤지 가 오랜만이라는 말 썼어요. 마무리 전략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오늘 시장 내용의 핵심인데 우선 나우 매니아들 그다음에 꾸준히 이종복이의 어떤 시황과 전략에 어떤 참고를 발판 삼아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시장에서 이기는 사람들 위주로 먼저 얘기해 주고 시간이 되면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다음에 손실 보거나 장이 밀리면 남 탓하는 자들한테 좋은 소리를 좀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 시점에 메인 PD가 없다라고 해서 좀 나도 좀 그런데 오늘 방송의 핵심은 대세 판단법 마무리에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쪽과 이쪽을 먼저 얘기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실제 사례나 예제 종목을 2차 전지로 할 거예요.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2차 전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요. 습관을 고쳐라. 아마 엄청나게 찔리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결론을 얘기해 줄게요. 2차 전지는 가지고 있으면 지들이 알아서 갈 주식이고 피동형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이 얘기하니까 되게 좋게 들리죠? 그래서 추세가 하락하고 흘러내리고 있는데 먼저 질러놓고 장은 빠지고 있는데 2차 전지를 하려면 지수와 함께 하라는 얘기를 10,000번도 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구조적인 얘기가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토마토 PD가 좋아할 얘기를 먼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아마 이토마토 PD가 되게 좋아할 거고 이종복의 매니아들 무지하게 좋아할 텐데 여기 이토마토 사장님 들으시고 이토마토 PD는 님자 안 붙이죠? 잘 새겨 들으세요. 저 제발 방송 좀 하게 해주세요. 좋죠? 안 됩니다, 그건. 자, 어쨌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변곡점마다 방송에서 빼달라고 사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거. 4월 달도 그랬고 6월 달도 그랬고 8월 달도 그랬고 항상. 근데 이토마토 PD가 이종복을 응원하는 저 사람들을 핑계로 나를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 4월 달이든 6월 달이든 8월 달이든 그쪽은 상반기에서 장이 올라가는 장이었죠. 그러니까 지수가 조종을 받아도 결국 올라가고 하면서 사람들이 체감이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꿍얼거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토마토의 고정적인 아주 악질적인 그 몇 명만이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멀쩡한 사람도 동요되고 있었던 시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얘기할 거고 그 자들이 노리는 것은 내가 방송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나는 이럴수록 더 사정합니다. 이토마토 PD 이거 대놓고 얘기해야 돼요. 이종복이 방송 빠진다고 해도 바지가랑이 잡고 계속 늘어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내가 사정할게요라고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대신 이제 지수가 내가 올라갈 만치 올라가거나 이제 저 종목들이 원하는 수익이 나왔을 때는 붙잡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평상시와 같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쓰시면 돼요. 이건 내가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식시장 대세판단법서부터 얘기 많이 해줬고 주추세 중심선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해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메이저 포지션과 이런 것은 약간 빈도수가 작았을 거예요. 이건 말로 해드릴게요.
이 메이저의 포지션이 변화가 된 시점이 6월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후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뒤늦게 주식하는 주린이들 이거 알려준 게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만약에 내가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다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대바닥에서 나오는 악재서부터 이 얘기가 주식시장 대세판단법의 핵심이라고 얘기해드렸는데 최근에는 지수가 고점에 있을 때 악재가 나온 것이 오히려 기본적인 우리가 주식시장 대세판단법하고 다르다는 얘기도 해줬죠. 만약에 이 악재가 바닥에서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고점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고점에서 악재가 나오면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조정을 받아야죠. 당연한 조정.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는 올라갑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2차 전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더 강한 의도입니다. 그거는 주체가 능동과 피동이라고 해갖고 쟤들이 가고 싶지 않아도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쟤들은 가고 싶지 않아도 올라가는 걸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도 못 알아듣죠. 아니 증권 전문가가 언어 교육 시켜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 이종복은 그 말이 되게 중요하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듣는 사람들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다. 이거 구분하라고 진짜 많이 얘기하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피동형입니다. 피동형. 원래 좋은 건 능동형으로 자기가 주도주가 돼야 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올라가기 싫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거 국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려준다니까. 그걸 못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 자 어쨌든 넘어가고 좌우당간 지금은 고점에서 호재가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고점에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빠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도 피동형. 자 중간 생략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현재 시장 적용해서 지금은 장기 상승 중기 하락 단기 급락이었고 이것은 10월 4일 거였어요 여러분. 10월 4일 방송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마무리 국면이라고 했는데 아직 퍼펙트하게 마무리가 된 건 아닙니다. 요것도 말로 얘기를 하고 지나가도 되지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라는 걸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지난 그 10월 6일 미스터 진단 실시간 시청자분들 혹시 여기 있나요 여러분? 여기 지금 채팅창에 지난주 금요일 미스터 진단 실시간으로 본 사람들이 누군가가 대답이 나와야 되고 아니면 이 방송 끝나고 VOD가 올라가면 댓글로 적어 놓으면 돼요.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높게 나와서 미국장이 나락으로 가고 있었을 때 내가 한 말 야간 선물이 1점 몇 피밖에 안 빠지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지표는 중립이지만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걸 안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때가 바닥이었죠. 미국장. 그리고 그때 미국장 지수는 14,600 얼마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나스닥은 얼마인 줄 아시죠 여러분? 15,300까지 왔습니다. 이종복이가 방송을 할 때 나스닥이 15,400대만 오면 추세가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건 8월달 얘기입니다. 8월달에 그런 얘기를 했고 미국장이 15,400까지 올라온 게 9월 15일 타이밍. 이때 우리나라 지수는 저때 우리나라 지수는 얼마였었냐면 종합으로 따지면 340권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나스닥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의
340권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반등을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게 피동형,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좌우당간 우리나라는 나스닥 시장과의 연관성을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195 정도 치면 이 칸이 얼추 맞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로줄 아시겠죠? 근데 나스닥도 이 해외 선물 차트로 보는 것과 주식 차트로 보는 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는 분들이니까 주식 차트로 얘기해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보다 보면 능동형 시장. 다시 말하면 나스닥은 전 세계 증시를 이끌어가는데 그중에 빅테크 6종목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 빅테크와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필두 반도체 섹터죠.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2차 전지를 데리고 가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2차 전지 따로, 나스닥은 나스닥 따로인데, 아니 반도체는 반도체 따로인데,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시가총액 상위다 보니까 시장을 리드할 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반도체가 움직임이 좋은 겁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설명을 누가 해줘요? 물어나 봅시다. 이토마토 PD한테, 여기 이토마토 시청자들한테.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파생을 하거나 전문가 흉내 내는 애들한테는 내 실력이 평준화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너도 나도 다 이 얘기하면은 다 실력자가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방송을 매일같이 나와서 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다른 사이트에 매일같이 단독으로 나와서 방송하는 사람 봤습니까? 응? 그리고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이상. 그것도 한 프로가 아니고 3%씩이나. 그러면 방송을 할 때 어떤 컨셉이 있고 기준이 있겠죠? 그걸 이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 이것이 기본 실력이고 그냥 평상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들을 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나한테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떼그랑 써봤자 모든 근거가 VOD에 녹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세게 얘기할 때가 있고 대충 얘기할 때가 있는데 요번에는 되게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미디어 시대고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가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VOD에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걸 아는데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를 얘기해 드리면 이거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이토마토 PD가 바지가랭이를 자꾸 늘어줘도 얘기 안 할 거고, 보세요 여러분. 대신 야간 방송이나 미스터 진단에서는 눈치를 주는 편이고요. 마켓텐에서는 확정형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미스터 진단에서는 눈치를 주고 마켓텐에서는 확정형으로 얘기를 할까요? 말 그대로 미스터 진단은 그날 마감이 되고 다음 주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형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고, 마켓10은 미국장의 결과를 보고 그날 해외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의 경제지표도 보고 모든 걸 다 보니까 확정형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말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미스터 마켓은 뭘까요? 기존에 내가 얘기했던 것들을 기법으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보충할 걸 보충해주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켓10인데 너무 짧잖아요. 짧으니까 슥 하고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일정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하다가 넘어간 거,
우리나라 시장을 파동을 여기서부터 잡으면 오파가 없어요. 자, 1, 2, 3, 4, 5, 6, 7, 8, 9 쪽으로 가서 여기가 꼭대기란 말입니다. 그 오파가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 3, 4, 5로 가느냐, 1, 2, 3, 4, 5로 가느냐, 이건 야매입니다. 정수는 얘기할까요? 싫은데요? 얘기할까요? 시청자들이 얘기해 보세요.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것도. 대신 가능성으로 얘기할 겁니다. 1, 2, 이게 3, 이게 4, 5로 갈지도 몰랐던 시장이 1, 2, 3로 빠져가지고 이 1, 2, 3가 4가 되면 상승 5가 남아있죠. 만약에 장 일으키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운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따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얘기하지만 파생하는 애들 이 얘기 듣고 아마 엄청나게 후달릴 겁니다.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얘기까지 하고 갈게요. 이게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마디가 완성이 됐고 이게 A, B, C가 아니고 이 밀려 내려가는 게 1, 2, 3라면 올라갈 때 어느 시점에서 넘느냐 못 넘느냐, 부딪히고 다시 밀릴 때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에 따라 완전 극과 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하나의 마디가 돼서 이걸 원형천장용으로 분석을 하는 애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나는 방송을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판단하는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3분기에 맛배기로 4분기 전망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일반인들은 전망을 해주거나 뷰를 얘기를 할 때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익이 안 나오면 무차별적으로,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비판과 비방은 다른 말입니다. 완전 다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다, 완전 다른 말입니다. 의미가 비슷한 말이 아니고 완전 다른 말.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변곡점이 오는 시장에 앞서 나중에 나락으로 가더라도 그냥 나락으로 가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들려야 됩니다. 지금은 들릴 수밖에 없는 장이기 때문에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4분기로 갈 때 만약에 9월 달까지 3분기가 저점에 있으면 4분기는 좋은 장, 3분기가 고점에 있으면 4분기는 위험한 장도 분명히 6월 달에 하반기 전망할 때 얘기해 줬거든요. 이게 이제 말기 못 알아들어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의 매니아나 주식을 잘하고 싶은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하고 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향후에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기존의 이종복 스타일은 저 때마다 전망을 얘기하고 전략을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안 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한 거고 내가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마켓10에서는 분명히 얘기한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켓10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야간 방송은 이게 핵심이 될 거다. 이 얘기까지 하고 다시 풀어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보세요. 지금 땀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 얘기인데 요번 주에 그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이 중요한 거니까. 결론은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차 이거 얘기하다가 넘어왔죠. 중기 하락 변곡점에 여기 보면 8월 달은 중기 하락 그 사이클이 30여일까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이제 하락의 마무리 시점이 1일 뒤, 5일 뒤, 9에서 11일 뒤로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은 중기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고 중기 하락이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4분기 강세장으로 가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냐 아니면 다시 변동성이 생길 거냐 등을 여러분들이 캐치하라는 얘기고 나는 그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마켓10에서는 하겠다는 얘기 해준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시간이 30분이 벌써 여러분. 주식시장 만고불변의 법칙 여러분. 주식시장 만고불변의 법칙. 주식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른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도 기가 막히죠.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오르락. 지금 이 장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장은 파생하는 사람들이 더 후달리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도 해줬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급락장이 나왔어야 되는데 급락장이 안 나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이종복 유튜브에 보면 있고 자료가 준비가 돼 있지만 시간이 아까워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9월 11일하고 13일날 한 얘기인데 파생하는 사람들 2023년 개정 휴업 미국인, 독일인, 중국인 등 홍콩인 등 이 사람들은 2023년 죽을 맛이었다는 얘기 해줬어요.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여러분 그대들은 9월 달까지 2차 전지를 상투에서 쫓아가지만 않았으면 9월 달까지는 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에 밀린 건데 거기서 우왕좌왕한다. 그 다음에 전쟁 얘기도 한 코멘트만 드릴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쟁 나가고 목숨줄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어차피 갖고 있으면 올라갈 주식을 고점에서 몰빵해놓고 남 탓이나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목숨줄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런 시장에서 이 정도 흐름이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권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하지 않습니까? 왜? 충분히 할 자격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내가 조금 있다가 시간 되면 얘기할 거고 지금은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종목 장세, 주도주 장세 결국은 나오는 것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반등을 즐기고 이 반등 이후의 시장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생각을 할 단계가 아니니까 걱정은 말아라. 걱정 말아요, 그대. 내가 있으니가 아니고 시장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도 장이 그냥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고 해결되면 이미 장은 올라가 있겠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노력을 안 해도 될 때가 있거든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도 돈 벌 수 있는 장은 상승장.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상승장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죠. 제대로 된 상승장이 나와야 그 다음이 위험한 겁니다. 근데 거래소는 제대로 된 상승장이 나온 적이 없고요. 코스닥은 제대로 된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힘든 건 당연한 거고 코스닥이 제대로 된 상승장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는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 플러스 여인수 전문가가 능력이 뛰어난 엔터주서부터 시총상위 종목에 김봉만 전문가의 능력이 빛을 보는 제약주 등 마제스터 전문가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2차 전지 등 그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쪽이 좋으니까 그쪽이 날아간 거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그쪽이 밀릴만 하니까 밀린 거고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쪽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갈 건 그쪽이라는 거죠. 결국 갈 건 그쪽이라는 거예요. 다만
언제 움직일 건지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이고,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나온 다음에는 한번 다시 되밀리면서 옥석이 가려질 것이고, 옥석이 가려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능력자는 날라다니게 되는 거죠. 대신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도 그때는 계좌에 그 수익이 팍팍팍팍 쌓여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내가 시키는 겁니까? 연준에서 시키는 겁니까? 근데 왜 장 빠지는데 전문가한테 뭐라고 하지? 그 다음에 오늘 종목들 한 방에 날아가니까 기분 어때요? 째지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까?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되는 거지. 중간중간에 한마디씩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그리고 이쪽으로 갈게요. 이걸 갖고 설명을 하면 내가 되게 실력이 있어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고 설명을 하면. 근데 나는 여러분들 지금 파생 방송을 하지 않고 주식 방송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좀 아까운데 보세요. 이래서 여러분 저 방송 더 할 거예요. 더 하고 싶어요. 이토마토 PD, 이토마토 사장님 참고 좀 해주세요. 그자들이 바라는 건 내가 열받아갖고 방송 안 하겠다고 하는 걸 텐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도 주서부터 내가 좋게 얘기한 주식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오면 사정해도 안 됩니다. 방송에서 이런 얘기 아무나 못합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이거를 확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장 빠질 때 남탓한 자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나그네요. 그리고 이종복이의 그 영원한 팬들이요. 이게 8월 23일 중심이론 변곡점 마무리 전략에서 준 전략이고 이때 지수는 328이었어요. 지금도 지수 328 근처입니다. 저 때나 지금이나 지수 비슷하죠. 근데 말하는 게 달라졌고요. 저 때 한 얘기를 보시면 다 빼고 여기에서 현재 위치는 반등 노림수며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중기 지수 밴드 이거 확대해 주셔야 돼요. 중기 지수 밴드는 350 플러스 마이너스까지가 저항이고 중기 지수 밴드에 32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여기는 310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지지가 분명히 확인되죠. 왜 이걸 모르느냐? 중기는 이거고 단기는 이거지 않습니까? 어때요? 내가 말장난합니까? 요거 그대로 이쪽으로 갈게요. 주식을 잘하려면 단기, 중기, 장기를 구분해서 단기가 살아있다, 중기가 살아있다, 장기가 살아있다서부터 같은 상승 추세도 추세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개념이 달라진다라고 하고 단기, 중기 개념을 잡으면서 단기, 중기, 장기에서 장기가 살아있을 때는 조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정이. 중기, 장기가 오히려 살아있을 때는 그 조정 타이밍이 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뭐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회. 보이시죠?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기회를 강조했던 겁니다. 이 기회를. 그러면 저게 8월 25일 타이밍 얘기면 그 뒤에 주식시장이 9월 15일 날 348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슈퍼컴퓨터라고 이토마토가 양탄자 깔아놓고 이토마토 시청자들한테 엄청난 방송 해줬다고 큰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장 여기서 요거 밀렸다고 어이가 없는 거죠. 내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뜻을 파악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참교육 시켜준 거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주식시장이요 단기, 중기, 장기의 개념이다라는 얘기까지 해드린 거고
지금 보면 추세선이 이 빗나가는 게 없죠. 원래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방송을 했으면 내용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다시피 이 추세선은 아래가 빈약하죠, 여러분. 아래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 추세를 놓고 보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추세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이 추세의 출발점은 야매 시작점입니다. 2023년 1월 달을 기준으로 한 추세이고요. 이건 아까 그것이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추세고요. 다시 말하면 1월 달부터 이어져 온 추세로 시장을 볼 때는 불안한 시장인 거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시장을 볼 때는 불안한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완전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을 강조하는 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 거래소가 그렇고 코스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코스닥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고 1, 2, 3, 4, 5 A, B, C든 1, 2, 3, 4, 5로 가려고 하다가 A, B, C 조정이든 C파 조정이 가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이 C파 조정이 가장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조정이다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공포스러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공포스러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공포스러움을 이겨야 되냐면 가볍게 공포스러움을 이겼어야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2차 전지 좋다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질러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마 질렀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요렇게 놓고 보면 지금도 에코프로 BM을 얘기하라는 게 운명이네요. 요 지수가 저쪽에서 조정을 받을 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길 때 이렇게 여기서 비중을 확 실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릴 때 그 공포스러움에 정신줄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1차 일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1차 일부 매수.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 얘가 그냥 이쪽으로 치고 갈지 아니면 흐를지를 모르니까 이쪽 라인에서는 1차로 일부를 3분할 매수. 여기서 더 빠졌어. 여기서 내가 사고 싶은 물량을 다 사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사고 싶은 물량을 다 사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이쪽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뭐를 안 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뭐를 안 내야 된다고요? 욕심을 안 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욕심을 내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에코프로를 사고 싶으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데 여기서는 장이 더 빠질까봐 여기서는 전쟁 났다고 여기서는 외국인 매도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뭐가 어떻고 여기서는 뭐가 저떻고 해가지고 못 사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내일은 눌리면 사야지라고 했는데 막상 눌리면 못 사고 올라가면 살 걸 그랬나? 거기서라도 샀어야 되는데 또 내일은 밀리겠지 하고서 하루를 더 지났더니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죠. 그럼 여기까지 올라와 버리면 여기서는 참아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이제 여기서 사놓고 남 탓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 지금 내 방송 보면서 자기가 그랬다라고 그저 뜨끔한 사람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 10월 5일 날 해줬던 마켓10 내용이 지금 모든 게 퍼펙트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환율이 1340을 깨니까 지수 올라가기 시작하고 1320만 깨져도 내가 얘기하는 주식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거 다 여러분들 그 영상에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환율이 이 기세에서 1320을 깨고 내려가면 그동안에 고생한 분들은 보상을 받을 겁니다. 이거 확정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시 환율이 1350을 뚫고 가면 다시 약간은 되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되밀려도 1360을 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보상을 줄 거니까 그 보상을 줬을 때
내가 잘 참았어라고 하지 말고 역시 주식시장이 이런 거구나를 느끼시고 기준과 원칙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어떠한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고, 위험한 시장은 안 나오는 거니까 등락혼조는 있을 수 있어도 결국 여러분들은 승자가 될 것이며, 코스닥이 옆으로 횡보할 때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고서 비중을 확 실은 그대들이요,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이 보호하사 그대들을 아마 살펴줄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잘해서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비중 조절 잘 하시고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간절함으로 여러분들한테 여기 확대 안 되죠. 땀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주술까지 걸 수는 없어요. 이 연애는 불가항력이 처음에는 되게 코믹스러웠었지만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주식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구구절절 사연을 다 이겨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지, 그렇게 그냥 대충 그냥 여기저기서 좋다라고 한다고 질러대놓고 돈 버는 상품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난 10월 5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했던 걸 가지고 에코프로 포스코서부터 2차 전지에서 고생하는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전지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싸면 사면 되고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만약에 밀리면 더 사버리면 되죠. 여러분들 적립식 펀드 들어가시나요? 그거 해약하고 2차 전지를 차라리 적립식 펀드 들듯이 사보세요. 이거 내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주식이 뭔지 요새 이토마토를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할게요. 내가 이 토마토에 2007년에 와서 적립식 펀드 다 해약하고 적립식 펀드 들듯이 하라고 했던 그 대표적인 세 개의 주식이 삼성 SDI, 현대모비스, 셀트리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셀트리온이 100배가 올라간 거고요. 딸내미한테 물려줄 주식, 첫째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다라고 한 게 삼성 SDI.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효성하고 그쪽도 있었는데 그건 패스하고 2차 전지와 반도체도, 사실 반도체도 적립식 펀드 들듯이 해도 되긴 되는 거거든요. 대신 인공지능하고 로봇은 적립식 펀드를 들듯이 드는 게 아니고 능력자의 말을 참고 삼아 타이밍을 잡는데 주목을 하셔야 돼요. 적립식 펀드 들듯이 할 수 있다면 섹터로 얘기해드리면 제약주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약주.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 제약주 이 세 개의 섹터는 차라리 적립식 펀드를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의 주식을 한번 장기 투자를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들 절대 손실 안 날 겁니다. 성장주는 종목을 잘 골라야 돼요. 잘 고른 주식을 적립식 펀드 들듯이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종목을 잘못 골라버리면 성장주는 실적이 부각될 때 불리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나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장주도 종목을 잘 고르면 적립식 투자하듯이 할 때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주식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적립식 펀드 들듯이 할 수 있는 섹터가 4섹터가 되면 주식시장 나쁜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자, 넘어가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네요. 오늘 썸네일은 그렇게 쓰면 돼요. 2차 전지로 수익 내고 싶은 사람들이요, 이것만 생각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엄청나게 할 얘기 많아요, 여러분. 2차
이건가요? 이건가요? 이거네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운운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3분기는 7, 8, 9가 3분기지, 10, 11, 12는 4분기고요. 3분기에 손가락에 분대 감고 엔터 쳐도 돈 벌 수 있다는 얘기는 6월달, 7월달에 한 거고요. 9월 12일 타이밍에 이미 이종복은 3분기 마무리가 끝나서 4분기 준비를 해준 사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요거 이토마토 PD 확대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보면 9월 12일이거든요. 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수익 다 내줬다라고 확정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타이밍이 9월 12일입니다. 보고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고 가라고. 그리고 내가 엊그저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이거. 지금 자리는 지금은 자리가 좋다. 이 미스터 진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월 12에서 13 타이밍에 배터리 관련주든 반도체 관련주든 그쪽을 좋게 얘기할 때는 배터리를 갖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때는 추가 하락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3분할 매수. 지금 시점은 추가 하락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매수를 강하게. 그게 10월 6일. 그게 그때와 지금하고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이거 알고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요게 이제 그 지금은 파생하는 사람들이 더 불안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 우리는 주식 전문가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지만 파생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게 해줘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거 원하는 수익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생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수익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그 얘기 해드리는 거고 요겁니다. 추세 패턴의 중요성과 비중 등의 중요성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미스터 진단할 때 이미 이게 미스터 진단할 때 대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처럼 올라갔을 때 얘기하면 지나간 것 같고 얘기했다라고 소리가 들릴 수 있을 걸 염두해서 10월 6일 날 미스터 진단할 때 다음 주에 미스터 마켓에서 이야기할 내용을 여기 보다 보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됐죠, 여러분? 이게 과거에 에코프로 BM과 이게 과거의 에코프로 BM과 지금 과거의 한미약품과 지금의 에코프로 BM이나 2차 전지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241선 언저리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좀 아쉽습니다만 시간 될 때마다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런 주식은 오히려 종목이 빠지기를 기도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종목이 빠지기를 기도드려서 빠졌을 때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가 들어갔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저런 식으로 한미반도체도 저런 식으로 움직였고 에코프로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저렇게 N자형의 목표치까지 올라가면 조정받는 건 당연한 거고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는 올라가기 시작하죠.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을 30만원에서 35만원 언저리에 사서 만약에 누군가가 물렸다. 걱정 말아요 그대. 하시겠어요? 여기는 서비스 구간인 겁니다. 이거. 이 정도 얘기해드리면 됐죠.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장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가는 것과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는 2%밖에 못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얘는 여기서 급등했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조정이 이게 짧죠. 그러니까 빈약하지 않습니까? 자, 포스코 퓨처를 보세요. 포스코 퓨처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충분히 빠지니까 올라가는 게 다르죠. 이게 낙폭과대. 그러면 포스코 퓨처, 이거 포스코로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에코프로로 계속 갈게요, 여러분. 에코프로가 이렇게 날아갈 때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와 이렇게 날아갈 때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와 이렇게 급락할 때 그 심리 상태가 다르죠. 그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에코프로가 이쪽에서 움직일 때도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이런 주도주의에서 큰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에코프로 BM도 이쪽 어딘가에서 저점 매수하겠다라고 하고서 어설프게 샀다라고 칠게요. 날아갔지 않습니까? 날아가도 먹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자 다시 이쪽에 어설프게 이쪽에서 저점 매수를 했다라고 칠게요.
아주 여러분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시켰죠. 이렇게 고생을 많이 시키면 그 뒤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들은 고생한 만큼의 보상을 반드시 주는데 여러분들이 고생을 할 때 가볍게 고생을 하다가 추세를 돌리는 시점 아니면 충분히 빠진 시점에서 비중을 실었어야 되는데 그냥 옆으로 기거나 어설프게 저점이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비중을 확 실어버리니까 2달, 3달 고생을 시킬 때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번에 2차 전지로 고생이 심한 분들 그대가 고생한 기간만큼 한번 길게 봐봐.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생한 기간만큼 길게 보면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주식이 뭐 개별주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날아간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안 날아갔으면 이렇게 고생을 안 시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이런 주식이 무슨 잡주도 아니고 그냥 뭐 한두 달 사이에 막 4배 5배씩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1년 동안에 4배 5배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2시 56분인데 시간 관계상 와 남자 땀 흘리는 모습이 이렇게 멋지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1분 1초 농담이라도 했습니까? 우리는 주식을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적중률이 높지. 자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내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쪽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2차 전지의 장비주들도 지금 이거 보세요. 이제 코스모 증자게임 나오는 어떤 흐름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기술 그 다음에 PNT는 조금 덜 빠졌네요. 하나기술도 어느 정도 이제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나는 전주이시 신흥 SEC도 충분히 하락했고요. SKI도 충분히 하락했지 않습니까? 뭐가 무서운데요? 무섭다면 고점에서 비중을 확 실었으니까 무섭겠죠. 지금은 무서워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의견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은데 이제 요까지 정도만 하고 저쪽 그 미국산 이거 가야 되겠군요. 이게 10월 4일인가 언제 이 주식 내가 확정형으로 얘기한 거 어때요? 15만원 왔죠? 분명히 15만원 왔습니다. 그때 그 당시 분위기에 이거 나락가네 어쩌네 하면서 공포스러웠고 9월 22일쯤이었겠네요. 다음번 시간에는 내가 적어갖고 얘기할 겁니다. 9월 25일이나 9월 27일 그죠? 9월 25일이나 9월 27일쯤일 것 같아요, 여러분. 9월 27일은 아니네요. 분명히 9월 25일쯤이었을 거예요. 이거 이쪽으로 가나 안 가나 보라고 확정형으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확정형으로 얘기했던 거 하나만 더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을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마이크론 10월 5일 날 전쟁 터진 불안한 시장에서 아무도 여기서 좋은 얘기 안 했고 여기서 웃으면서 방송했다고 나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한 자가 있었죠? 어이가 없네 진짜. 저때 비중 줄이라고 하거나 여기서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했었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지금이라도 팔으라고 했었어야죠. 과거형인데 이미 웃기고 있네. 주식을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과론으로 밀리니까 이제서야 그때라도 여기서라도 줄이라고 해라고 했었어야죠. 말을 현재형으로 얘기도 못하고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주제에 여기까지 얘기하고 보세요 여러분. 10월 5일 날도 하나마이크론 27,500원까지 가나 안 가나 보라고 하면서 한번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때 기준에 하나마이크론은 벌써 10%가 올라온 겁니다. 이건 알고 가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해 드렸는데 아직
반등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타이밍은 내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목요일이에요, 여러분. CPI의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나는 모든 내용이 VOD에 녹화되고 있다라는 거 내가 내 입으로 한 10번도 넘게 얘기했으니까 노력하고 스스로 이 바닥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분들은 지속적으로 VOD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뒤에 여인수 전문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자, 주식은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이 종목입니다.